당신은 번영의 열쇠가 집 한가운데 침묵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식탁 위에 비밀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그곳이야말로 당신이 수년간 기다려온 축복을 끌어들이거나 밀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가정이 재정적, 감정적 기회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놓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습관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풍요의 흐름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식탁을 조용한 부와 보호, 풍요의 재단으로 바꿔주는 단순하지만 영적으로 강력한 물건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바로 그 끝에서 작은 몸짓 하나가 당신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 집 한가운데 있는 식탁은 단순한 나무, 유리, 대리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당신 가정의 심장처럼 뛰고 있는 공간입니다. 매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그것은 가장 단순한 행동들을 받아들입니다. 차려진 한 접시의 음식, 교환된 눈빛, 포크 소리에 잠시 멈춰진 대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은 모든 것을 간직합니다. 식탁은 당신의 삶의 의도를 조용히 흡수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에서는 음식을 받는 모든 것이 에너지도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탁은 물질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신성한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풍요는 그 위에 앉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위에 올려진 물건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싼 삶의 의식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 집의 에너지는 바로 그 공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양식이 나타나고 교류가 이루어지며 존재가 빵과 온기, 존재감이라는 형태로 실현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단지 아무 표면처럼 대할 때 집의 에너지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와 함께 기회도, 관계도, 번영도 식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식탁을 어떻게 돌보는지는 당신 삶을 지탱하는 것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미학이 아니라 의도의 문제입니다. 식탁이 의식적인 공간이 될 때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을 비추게 됩니다. 삶이 의미로 뛰는 공간, 축복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모든 것을 깨끗이 비우려는 집착은 미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조용한 실수라면 어떨까요? 많은 가정에서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이 에너지를 지우는 행위로 변질됩니다. 맡긴 이후 식탁은 완전히 비워지고 차갑고 생명 없는 공간으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번영을 고정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 부스러기와 함께 쓸려가 버리는 것이죠. 완전한 정리라는 이 습관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치우면서 추억과 애정, 지속성을 불러오는 물건들까지도 함께 없애버립니다.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그 단순한 식탁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작은 사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알록달록한 양념통. 성급한 시선에는 이 모든 것이 잡동사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집의 에너지를 풍요의 감정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들입니다. 사실 질서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식탁을 감정적으로 공허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감정적 빈자리가 있는 곳에서는 풍요가 꽃피울 수 있는 비옥한 터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식탁이 가득 차야 할 필요는 없지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작은 디테일 속에서 생명이 뛰는 그 공간이 바로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둡니다. 영성은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존재는 관심, 의도,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작다고 해서 다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이 무심코 치우려던 바로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다시 불러들이고 싶었던 에너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집의 번영을 막고 있는 것이 식탁 위에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식탁이 임시 공간처럼 사용되었나요? 밀린 고지서, 빚 독촉, 진료 처방전, 소송 서류 같은 무거운 종이들로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 남겨졌습니다. 일상적인 물건들 사이에 숨어 잊혀진 채. 문제는 그 종이들이 아무 말도 없이 무거운 파동을 내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탁은 집에 영향이 흘러드는 중심이기에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걱정과 실패, 결핍, 아픔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서나 깨진 물건 같은 것들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건 본래 안정과 조화, 풍요를 내뿜어야 할 공간을 거칠고 삭막한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공간에 깃드는 감정적 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눈 아래로 밀린 고지서가 보인다면 그 순간 어떤 에너지가 발산될까요? 거기서 음식, 애정, 평온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식탁은 생명의 재단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표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정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식탁은 무거운 것을 놓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는 것을 위한 공간입니다. 치유를 위한 장소이지 소음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 식탁 위에 놓인 어떤 것이 과거의 아픔이나 지금과 어울리지 않는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치워보세요. 공간을 비우는 것이야말로 풍요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어있는 식탁은 질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부재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식탁이 완전히 생명 없는 표면, 물건도, 색도, 사용 흔적도 없는 으로 변해버리면 그곳은 환영의 공간이 아닌 차가운 지역이 되고 맙니다. 잊혀진 공간은 자연스럽게 번영의 존재도 끌어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은 흐름을 밀어냅니다. 자연은 이를 보여줍니다. 생명이 없는 들판엔 비가 오지 않고 마른 호수에는 물고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식탁,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에 버려진 식탁은 더 이상 따뜻함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뛰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의미 없는 물건으로 식탁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감을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식탁보,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소품, 애정을 담아 고른 물건 하나, 어떤 디테일이든 좋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살아있는 공간이다. 여전히 나눔이 있는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에너지는 살아있는 것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들어설 여지가 생깁니다. 많은 가정이 감정적인 온기를 잃는 이유는 갈등 때문이 아니라 부재의 침묵 때문입니다. 의도를 담아 채우지 않은 빈 공간 때문이죠. 식탁은 실용적이면서도 생기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것을 단순한 가구로 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식탁을 빛의 지점, 풍요의 에너지가 환영받고 더 나아가 기다려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열쇠입니다. 식탁에서 무엇을 치워야 할지 알았다면 이제 가장 강력한 순간이 옵니다. 무엇을 남길지를 결정하는 것. 진정한 번영은 결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피어납니다. 의식적인 존재, 의도를 담은 존재, 의미를 품은 존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끌어들이는 비결이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풍요의 에너지를 진짜로 활성화하는 것은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입니다. 올바른 물건들, 올바른 마음으로 선택된 것들은 작은 포털처럼 작용합니다. 비싸거나 신비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명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의미와 의도를 품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식탁은 가정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는 맥박이 필요합니다. 정성껏 선택된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박동처럼 작용합니다. 흐름을 유지하고 깨어있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공간을 신성한 연결 지점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영혼이 담긴 작은 상징들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 진짜 음식, 신선한 과일, 아름다움을 숨쉬는 꽃, 정화를 위한 한 꼬집의 소금. 이런 요소들이 사랑으로 놓이면 공간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장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우주에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는 생명이 있는 곳이며 풍요가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에너지의 집을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의미를 담아 식탁을 대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닌 부름이 됩니다. 좋은 것, 안정된 것, 신성하게 공급되는 것을 향한 부름이죠. 수많은 풍요의 상징들 중 문화와 종교, 세기를 넘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빵입니다.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소박하지만 조용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빵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는 삶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빵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말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음식, 최소한의 생계, 가장 어려운 날에도 가정을 지탱해주는 존재의 상징입니다. 결핍의 시기에는 희망을, 풍요의 시기에는 감사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빵은 계속 살아가기로 선택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식탁 위에 빵 하나를 남겨두는 것, 신선하고 소박하고 작더라도 그것은 당신 주변의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코드를 형성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진동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란 축적이 아닌 현재에 대한 평안입니다. 다른 이들이 값비싼 물건으로 부를 과시하려 할 때 빵은 훨씬 더 깊은 것을 전합니다. 믿음, 신뢰, 그리고 근원이 마르지 않았다는 확신. 이것은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말도 필요이 없습니다. 그저 존재입니다. 그저 의도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빵을 바라볼 때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가라앉으며 은은한 기억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함은 올바른 손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풍요의 시작점이 됩니다. 빵이 기반을 의미한다면 과일은 삶의 만개를 상징합니다. 돌봄, 인내, 수학의 결과입니다. 과일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에서 새싹, 꽃을 지나 열매로 그 조용한 노력의 순환이 끝났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놓일 때 과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입니다. 신선한 과일을 식탁 위에 두는 것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익은 사과 한 개, 포도 한 송이, 반짝이는 오렌지 하나, 그것들은 모두 풍요가 하나의 과정이며,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과일은 기쁨과 색채, 영양의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을 자극합니다. 사과는 안정감, 오렌지는 기쁨, 바나나는 가벼움, 포도는 충만함을 전달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이들은 생명력 있는 진동장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삶, 끊임없는 성장, 확장되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 안에는 깊이 인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과일을 건넨다는 것,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단순함을 통해 연결된다는 것. 그렇게 집은 단지 에너지로만이 아니라 정서로도 비옥해집니다. 과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교체와 관심이 필요하죠. 이 순환, 관찰하고 바꾸고 살아있게 유지하는 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과일을 식탁 위에 두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말하는 하나의 알림입니다. 삶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언제나 무언가가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수확할 만큼 충분히 존재한다면 말이죠. 꽃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깊이 영혼을 어루만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먹이진 않지만 마음을 영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을 때 꽃은 말없이도 공간을 살아있는 아름다움으로 바꿔줍니다. 섬세하고 연약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로서 꽃은 자연순환의 정점입니다. 빵이 안정성을, 과일이 보상을 상징한다면 꽃은 순간을 상징합니다. 피어나는 찰나, 그리고 곧 사라지는 존재. 그래서 꽃은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법, 섬세하게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신선한 꽃을 식탁 위에 올리는 것은 이렇게 속삭이는 행위입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기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꽃을 영적으로 본질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기능 없는 아름다움은 삶이 단지 일과와 목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섬세한 상기를 줍니다. 삶은 때로 그저 바라봄이어야 합니다. 꽃은 공간에 가벼움을 가져옵니다. 시선을 부드럽게 만들고 가슴을 여유롭게 하며 감정을 더 다정한 상태로 이끌죠. 꽃이 있는 식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를 넘어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시든 꽃, 마른 꽃, 잊힌 꽃들은 이 에너지를 반대로 전환시킵니다. 더 이상 생명을 전하지 않고 떠나야 할 것을 붙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꽃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돌보겠다는 선택인 것이죠.
왜냐하면 집의 중심에 신선한 아름다움이 있을 때 집 전체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가벼워지고 더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축복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머물 곳이 생긴 것이죠. 수많은 식탁 위 요소 중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작고 조용하며 색도 향도 없지만 집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보호자 중 하나입니다. 소금은 고대부터 진리, 정화, 견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주의를 끌지도 않습니다. 대신 정화합니다. 고정시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것은 멀리합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소금 그릇 하나는 보이지 않는 파수꾼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용히, 항상 깨어서 집이라는 공간은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곳입니다. 감정이 흐르고 때때로 조화롭지 못한 기류도 생깁니다. 이럴 때 소금은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갈등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깊게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과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무거움을 흩뜨리며 식탁의 에너지장을 깨끗하게 유지해 풍요의 기운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렇게나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택해서 깨끗한 그릇에 담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모든 수호자처럼 시간이 지나며 소금도 닳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 소금을 돌보는 일, 은 보이지 않는 것을 쓸어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가 아닌 마음에 느껴지는 에너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결국 이 조용한 기반이 조화로운 공간을 지탱해줍니다. 빵은 양식을 주고 과일은 기쁨을 주며 꽃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이 모든 것이 머무르고 자라며 번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단단하고 맑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이제 당신은 식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요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할 때입니다. 식탁은 당신 집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날마다 당신의 내면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 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가 곧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식탁이 늘 종이뭉치, 남은 것들, 잊힌 물건들로 가득하다면 그건 어떤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고 있는 걸까요? 어떤 에너지를 그 공간에서 키워내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식탁이 항상 비어있고 차갑고 생기 없다면 그건 당신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식탁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가정, 관계, 현재의 순간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진동적 거울입니다. 당신이 의도를 담아 식탁을 채울 때 비록 몇 가지 물건뿐일지라도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긴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식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은 생명을 전하고 있나요? 존재감을 초대하나요? 아니면 단지 존재만 하고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가요? 그것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신선한 꽃 하나, 소박한 빵 한 조각, 잘 익은 과일 하나, 소금 한 그릇. 이 네 가지 요소는 당신 집의 진동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학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입니다. 이 물건들은 공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돌봄이 있습니다. 여긴 존재가 있습니다. 여긴 풍요가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식탁은 단지 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로 요청해온 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식탁을 풍요의 중심지로 바꾸는 일은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결은 단순한 행위 속에 있습니다. 존재를 담아 매일 혹은 매주 반복하는 그 조용한 루틴 속에 모든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먼저 식탁을 닦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의도를 담아서 닦으세요. 천을 움직이며 조용히 속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이 공간을 생명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의식을 담아 배치하세요. 빵 공급, 과일 성장, 꽃 아름다움, 소금 보호. 그것들이 얼마나 비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놓는가입니다. 의미를 담아, 진심으로, 정성을 담아서 필요한 것은 교체하세요. 꽃의 상태를 살피고 과일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소금의 맑음을 점검하세요. 시든 것은 바꾸고 썩은 것은 버리고 먼지 쌓인 것은 닦아내세요. 이 작지만 꾸준한 관심의 순환은 단순한 공간 관리가 아니라 삶의 흐름과의 정렬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식탁 앞에 잠시 앉아 그 공간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바라보세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간은 느낄 것입니다. 에너지는 반응할 것입니다. 이 의식은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 행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공간을 통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곳은 삶을 환영합니다. 여긴 풍요가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고 조용한 루틴이 지속될 때 한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이 있는 곳엔 언제나 축복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절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섬세한 장에서 의도가 행동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이 식탁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에너지를 다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상징으로 채워진 식탁, 빵, 과일, 꽃, 소금은 단순히 집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부드럽고 꾸준하게 집 안구석구석으로 퍼져갑니다. 집은 다른 호흡을 하게 되고 대화는 더 부드러워지며 무거웠던 걱정들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단번에가 아니라 계절이 변하듯 느리지만 확실하게. 왜냐하면 풍요는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비한 환경에 대한 하나의 반응입니다. 풍요는 잊힌 집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돌봄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진심, 존재감이 있는 곳. 그곳에 바로 풍요의 에너지는 안식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 몇 주가 흐른 후 당신은 작은 변화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조화로운 만남, 더 부드러운 말들,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는 느낌. 이것은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응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의도를 선언하세요. 댓글로 믿음을 담아 적으세요. 나는 매일 식탁에서부터 풍요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주 우리는 이 조용하지만 깊은 깨어남과 존재, 변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정한 풍요는 언제나 돌보는 마음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